어때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남편이 외도를 했던, 아내가 외도를 했던, 이렇게 되면은 외도를 했어,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 그러면 부부관계,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나를 중심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모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위기에 닥친 거예요. 위기. 그래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부부관계가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감지하고 회복을 하라고 그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병에 들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나에게 위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위기가 발생됐으니까 결국은 나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보면. 왜? 그동안은 못 느끼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을 하고 행복하게 내 인생을 전환을 시켜놓지 않게 되면은 무엇을 하더라도 부부관계는 끝을 향해서 갑니다. 왜? 어차피 위기를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끝을 향해서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담담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 끝장나면은 인생이 즐거워져요. 원래는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회복을 위해서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회복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당연히 편안해지고 담담해지면서 심지어는 즐겁게 돼요. 인생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자가 외도가 발생을 했다, 내가 행복으로 전환하지 않게 되면은 부부관계는 끝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끝나요. 부부관계가 끝나면은 누구와 또 문제가 심각해져요? 바로 아이들과 문제도 심각해집니다. 아이들과의 문제도. 또 주변에 우리 부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들도 있고, 내 지인과의 관계도 있고, 내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무너져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가 무너져가고 붕괴되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외도가 발생이 돼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하게 되냐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무엇을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끝장난다 그랬잖아요. 왜?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둘 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저것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되면은 참고 견디는 분들이 계시거든. 이런 분들은 일 열심히 하면서 아니면은 그래 이놈한테 돈 벌어오는 기계라 생각하고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것을 안정시켜 가면서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고 견디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 때문에 뭐 어쩌고 아이들한테도 니네 아빠가 어쩌고 이러면서 상처를 표현한다? 그들 인간관계까지 다 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거든. 그런데 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이 됐던 경제적인 거 됐던 안정을 취하면서 아이들에게 집중을 해서, 그리고 상처 표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나만 힘들 뿐이지 나머지는 그래도 인간관계가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아이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런다고 외상 트라우마가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집니다. 자, 그러다가 아이들이 결혼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독립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뭐 그때가 생각하지 뭐. 대부분은 그때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안 다가갔으니까. 언젠가는 아이들이 독립할 건데 그때가 생각한다고 자기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가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볼 때는 아내의 자리도 여자의 자리도 없는 엄마의 자리만 존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은 매우 불행해지면서, 그리고 외로움도 느끼면서 답답함도 느끼면서 계속 참으면서 견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죠. 누구 인생이에요? 아이들을 위한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행복할 수, 아니 엄마가 아니고 아내로서도
여자로서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 스스로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나름 잘 살았다?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집착을 하면서 살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나는 내 멋대로 살을래 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해결하는 게 부부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뭘로? 심리적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끝을 내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내가 못 참겠어. 그래서 외도가 발생을 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아. 행복으로 전환시켜 놓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노력을 해요. 내 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그 다음에 외도를 한 사람의 관계 중독은 점점 악화되고 그리고 나의 외상 트라우마는 점점 커지면서 부부관계는 끝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뭐냐? 이혼하는 거예요. 끝장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면 이혼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혼으로 갑니다. 왜? 파괴하는 힘이거든요. 악화되면 무조건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가 열심히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 견디면서 나름대로 좋아졌다. 아니에요. 무조건 이혼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든 협의이혼을 하든 일단은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부부관계 끝났죠. 부부관계 이제 끝나버렸어요. 자, 문제는 이게 대처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소송하는 방법, 뭐 이혼에 관련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이쪽으로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 빠르게 한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불행해지는 거는 그나마도 부부관계는 끝났지만 그래도 부부로서의 명맥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됐든 내 자신이 나만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가면서 이혼까지 진행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탓하고 원망하고 뭐하고 이러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타인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나 파괴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면서 타인들을 파괴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누구? 이제 부부관계는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심리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탓을 내 때문에 문제 생겼다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구 때문에 문제 생겼다고? 너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니한테도 문제가 있어. 4살짜리 5살짜리들한테도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면서 아이 중심에 있는 뭐 선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다 무너뜨려 갑니다. 그런다고 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최악으로 가는 길로 내 자신도 모르게 몰고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위기, 즉 회복할 수 있는 그 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 위기를 행복으로 전환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게 전환이 되지 않으니까 부부관계로부터 파괴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이든 아니면은 물리적으로든 이혼이든 이렇게 부부관계를 끝장을 내면서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지인관계, 기타 관계들이 하나씩 다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못 느끼죠? 실제 하고 살아가 보면 압니다. 그런데 본인은 탓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내 잘못이 아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돼요. 자기를 합리화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마치 외도하는 사람들이 내 잘못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져요. 내 자신이. 더 심각해진 거죠. 왜? 외상 트라우마를 갖고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고통 이해합니다. 근데 왜 고통을 느끼냐? 회복을 하기 위한 고통이거든요. 회복을 하라고 마음에서 계속 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뭐라 합니까? 어떻게든 회복해보겠다고. 그건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외상 트라우마를 제거, 즉 치료를 하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을 하고 행복으로 전환시켜 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부부관계, 인간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고 부질없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더 빨리 무너지지 마시라고. 그래서 무엇을 제가 늘 이야기하냐면 인간관계, 부부관계를 끝내더라도 이혼을 하더라도 내 아이와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나와 연결된 인간관계는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외상 트라우마를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예요.
치료는 여성 트라우마를 제거해서 고통을 안 느끼게 하는 것만이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거시키고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부 관계만 끝을 낼 거냐 아닐 거냐, 이거를 판단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만 끝낸다고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다 끝장나요. 이게 외상 트라우마의 위력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또 꼭 감안을 하시고,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지금 배우자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심각해져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점을 꼭 감안하시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회복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행복한 인생으로 빨리 전환을 해놔야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소중한 인간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부부 관계만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나의 소중한 인간관계로 만들 거냐, 그러면 치료 기회를 주면, 그리고 상대가 치료하게 되면은 당연히 소중한 부부관계로 회복이 될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럼 회복 안 될 것 같으면 부부관계 끝내면 됩니다. 부부관계만 끝을 내야 된다는 얘기. 그게 이혼입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혼에 관련돼서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내가 행복으로 전환하는, 즉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더라도 무조건 내 주변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지금 내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이 점만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